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현재 109만 8천 개 수준인 어르신 일자리를 2030년까지 130만 개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약 20만 개가 더 늘어나는 셈이죠. 이는 18.4% 증가한 규모입니다. 어르신 일자리란 무엇일까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보람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정부가 급여를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해서 만드는 일자리를 말합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60세 이상부터 참여할 수 있어요. 정부가 이런 계획을 세운 이유는 명확합니다. 전체 노인 인구의 10% 이상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목표 때문이에요.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어르신들의 일자리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실제 통계를 보면 이런 필요성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는 약 1,026만 명이었어요. 통계청 전망에 따르면 2030년에는 이 숫자가 1,298만 명까지 늘어날 예정입니다. 복지부 담당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건강상 일하기 어려운 분들을 제외하면 노인 인구의 약 10.7%가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130만 개라는 목표를 잡은 거예요. 어르신 일자리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건 공익활동형이에요. 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활비 보충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한 달에 30시간 일하고 29만 원을 받으며 11개월 동안 참여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사회서비스형입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자아실현과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 일자리예요. 한 달 60시간 근무하고 76만 1천 원을 받으며 10개월간 참여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민간형 일자리입니다. 정부가 취업 연결 역할을 해주는 형태로 실제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요. 현재 상황을 보면 공익활동형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전체의 62.4%인 66만 9천 개가 공익활동형이었어요. 하지만 정부는 이런 구조를 바꾸려고 합니다. 2030년까지 사회서비스형과 민간형의 비중을 42%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에요. 단순한 일자리보다는 더 전문적이고 의미 있는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숫자로 확인해 볼까요? 2020년에는 77만 개였는데 작년에는 107만 4천 개까지 늘어났습니다. 5년 만에 39.5%나 증가한 거예요. 하지만 아직도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년 10만 명 정도가 참여를 원하지만 기회를 얻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대기자가 12만 6천 명으로 전년보다 22.8%나 늘어났습니다. 이런 현실이 정부가 일자리를 더 늘리려는 이유이기도 해요. 어르신들의 일할 의욕은 높은데 기회가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려는 거죠. 하지만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예산 문제예요.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에는 2조 1,847억 원이 투입됩니다. 일자리가 130만 개로 늘어나면 예산도 최소 2조 5,800억 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요. 단순 계산으로도 4천억 원 이상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매년 급여 수준을 올리겠다고 하니까 실제로는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국회에서도 이런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에요. 현재 제도에도 개선할 점들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작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어요. 예를 들어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가난한 어르신들을 돕기 위한 건데 정작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은 참여할 수 없어요. 60세에서 64세 사이의 차상위계층 어르신들도 마찬가지로 참여가 어렵습니다. 현재 공익활동형 참여 자격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로 제한되어 있어요. 이는 전체 어르신의 소득과 재산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작년에 기준 중위소득의 94%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정작 가장 어려운 분들이 빠지는 상황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자리 수만 늘릴 게 아니라 참여 기준과 운영 방식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런 지적들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면서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결국 노인 일자리 확대는 우리 사회가 고령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르신들이 경제활동을 통해 보람과 소득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동시에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복지 확대와 재정 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죠. 앞으로 정부가 어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내놓을지, 그리고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노인 일자리 확대 계획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